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 코리아의 김욱조입니다. 현재 제가 VM웨어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네트워킹하고 보안 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NSX 방화벽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내부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분산 형태의 모던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곳, 즉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위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산 배치되다 보면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흐르는 트래픽이 80%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20%에 불과하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내부 트래픽이 흘러다니는 이스트 웨스트가 새로운 배틀그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방화벽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관문에서 노스에서 사우스로 가는 트래픽을 처리를 하죠. 이렇게 관문에 방화벽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흐르는 이스트에서 웨스트 이쪽 트래픽은 과연 누가 어떻게 보안을 책임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면 가상화된 서버도 있고요. 이스트 웨스트 보안을 위해서 기존의 노스 사우스를 위해서 존재한 이 방화벽에다가 보안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방화벽을 찍고 다시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헤어핀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방화벽이 경계 방화벽으로서 노스 사우스 트래픽 전용이다 보니 이렇게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억지로 처리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벽 처리 용량의 한계가 올 수도 있고요. 내부 트래픽도 더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트래픽이 헤어피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방화벽 벤더들은 이렇게 버추얼 머신 기반의 방화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쓰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보안이 완벽해집니다. 실제로 많이 쓰시고요, 최근에. 하지만 이조차도 똑같이 트래픽이 헤어피닝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외부에 있는 어플라이언스 방화벽이나 내부에 있는 가상 머신이나 똑같이 트래픽은 헤어핀 되고, 또한 처리 성능에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보안 디맨드가 늘어나게 되면 방화벽도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멀티플한 방화벽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시성 툴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비용도 엄청 증가하고요. 네트워킹 세팅도 저희가 일일이 바꿔줘야 합니다. 결국 기존 방화벽은 내부 트래픽 보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네트워크 설계를 바꿔야 되고 또 트래픽 헤어피닝이 필요하고 운영이 복잡하게 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간의 컨텍스트, 즉 상관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네트워크 중심적인 애플리케이션 중심이 아닌 오래된 정책, 낡은 정책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 확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이 여러 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의 컨트롤 플레인이 존재해서 단일화된 컨트롤 플레인을 못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모던한 애플리케이션들, 즉 쿠버네티스나 이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첩성 문제가 발생하죠. 구현할 때 어플라이언스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도 단순하고 그래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렵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통신사인 버라이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데이터 유출 조사 보고서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공격자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기간이 무려 80일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동안 모르는 거죠, 관리자는. 또한 데이터 침해 사고의 평균 비용은 무려 4밀리언 US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9개월간 지속이 되고 통상 48건의 정보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트 웨스트 보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안 제품 수는 무려 75가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VM웨어는 이러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아키텍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간편한 운영이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인 게 바로 저희 NSX 서비스 정의 방화벽입니다. 저희 서비스 정의 방화벽은 단순 방화벽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분산 방화벽이라는 이 방화벽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 형태로 또한 IDS, IP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전부 가시성과 구성을 도와주는 인텔리전스, NSX 인텔리전스라는 툴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이 구성 요소는 온프레미스건, 퍼블릭 클라우드건, 베어미탈이건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많은 고객분들이 가상 머신을 쓰기 위해서 베어메탈에다가 vSphere를 설치하시죠. 그러면 ESXi 호스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베어메탈당 몇 개에서 몇십 개의 버추얼 머신을 쓰세요. 가상 머신을. 근데 그런 환경들은 수많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네이키드 ESXi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편하게 이 ESXi 호스트에다가 이 하이퍼바이저에다가 저희 방화벽 모듈만 꽂게 되면 서비스 정의 방화벽이 동작하게 되고 레이어 4에서 레이어 7에 해당되는 모든 스테이트풀 방화벽과 그리고 IDS, IPS를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전설했던 방화벽 어플라이언스하고 방화벽 VM 기반의 방화벽하고 틀린 점은 저희는 어플라이언스도 아니고 VM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퍼바이저를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하이퍼바이저에 분산시켜서 구현한 방화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vSphere 환경에 네트워크 컨피그 변경 없이 바로 하이퍼바이저에 라이센스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그 NSX 분산 방화벽이 제공하는 완전한 레이어 2에서 7까지 보안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테이트풀 방화벽, 레이어 4 방화벽이죠. 이 기능이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나 아니면 유저 아이디, 이건 레이어 7인데요. 이렇게 레이어 4나 레이어 7의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한 방화벽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없는 안티바이러스, 뭐 예를 들면은 트렌드 마이크로, 뭐 그런 안티바이러스와 통합이 돼가지고 이 해당 호스트에서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안티바이러스로부터 저희가 노티파이를 받고 해당 VM을 격리시킬 수도 있고요. IDS, IPS는 보통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피곤한 그런 용어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플라이언스에다 올려가지고 하나의 이만한 어플라이언스에 올려서 모든 트래픽을 거치게 만든 다음에 이상한 패턴이 감지가 되면 정지시키고 뭐 이런 건데 통상 어플라이언스에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 네트워크 병목의 핵심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준수 때문에 안 쓰면 또 안 되죠. 반드시 써야 되죠. 하지만 저희 그 분산 IDS, IPS는 각각의 하이퍼바이저에서 분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부하 이슈가 없습니다. 해당 워크로드에 맞는 패턴만, 시그니처만 동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이퍼바이저에 분산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대의 어플라이언스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부하 이슈가 없습니다. 자, 선별된 시그니처 배포가 가장 장점이고요. 더 낮은 오탐과 낮은 컴퓨팅 부하를 요구합니다. 또한 컨텍스트 기반의 위협을 탐지해서 튜닝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더 나은 얼러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워크로드가 서버를 이동한다, 만약에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이동한다 했을 때 그 정책이 함께 이동되기 때문에 운영이 간소화되고요. 또 어떤 그 시그니처나 정책의 어떤 찌끄러기 있죠. 잔존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NSX 인텔리전스입니다. NSX 인텔리전스는 보안 가시성 및 분석 능력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툴인데요. 저희 서비스 정의 방화벽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토폴로지를 분석해서 트래픽 흐름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보안 정책을 권장해주고 또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NSX 인텔리전스의 스크린샷인데요. 이걸 설치하시게 되시면 현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들, 워크로드 간에
이 상관 관계가 이렇게 시각화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뭐 앱서버는 웹서버는 앱서버로, 앱서버는 DB서버로, 뭐 DB는 아카이빙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가 보이게 되죠. 그런데 NSX 인텔리전스가 제공하는 이 정책 발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권장 정책을 보여주게 돼요. 이 정책은 방화벽 정책, 그리고 IDS, IPS 정책 모두 포함됩니다. 이 권장 정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퍼블리싱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정책이 주입이 돼서 애플리케이션 간에 걸맞는 포트와 패턴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쓰기 쉽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저희 보안 인텔리전스 데이터 연합을 보시게 되면 저희 NSX 인텔리전스가 매일 150 밀리언 플로우를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서 이상이 있는 행동들을 분석을 하고요. 이런 정보들은 전부 저희 시큐어웍스라는 관계사로 넘겨져 가지고 100여 명의 보안 분석 전문가가 위협 업데이트를 만든 다음에 고객사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카본 블랙이라고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에서도 매일 15테라바이트의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수집돼 가지고 패턴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저희 도입 고객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통신사입니다. 글로벌 통신사고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검사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경쟁사의 어떤 방화벽에 병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NSX 방화벽을 도입한 다음에 가상 세그먼트를 구축하고 보안 그룹 태깅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화벽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완벽한 보안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EMR 애플리케이션의 규제가 필요하답니다. 의료 기록과 업데이트를 위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화벽으로는 확장성과 관리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 NSX 방화벽을 도입한 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태깅 그리고 오브젝트별 보안을 적용시켰습니다. 결국 이 애플리케이션은 2018년도에 워너크라이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피해를 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사인데요. CIO가 주도한 제로 트러스트 이니셔티브 때문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 DMZ를 만들고요. 또 VDI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별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기존의 보안 툴들을 NSX로 대체하면서 IT팀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주요 활용 사례인데요. 핵심만 보게 되면 가상화 환경의 보안 세그먼트 구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안 규제 준수입니다. 세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보통 워크로드별로 세그먼트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안 어플라이언스 통합이고 기존에 수많이 존재하던 IDS, IPS나 방화벽들을 합치는 거죠. 하이퍼바이저 안으로. 자,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어떤 서비스 정의 방화벽이 메시지는 내재적 보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그 가상 머신은 내재적인 보안이 있어야 되고 그 내재적 보안을 통해서 가장 그 애플리케이션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애플리케이션별 보안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어핀 트래픽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플라이언스나 VM을 쓰게 되면 트래픽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방화벽의 부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컨트롤 플레인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가 워크로드가 있는 곳에 보안을 넣겠다라는 거죠. 또한 성능이 필요하면 리니어하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세팅은 건드릴 게 없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지만 중앙 집중식 어플라이언스를 쓰게 되면 트래픽이 이렇게 이스트 웨스트를 보안하기 위해서 헤어피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이퍼바이저로 보안 컴포넌트를 옮기는 거죠. 방화벽과 IDS, IPS.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가장 OS와 애플리케이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각 호스트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하이퍼바이저의 내장도 있어가지고 악성 코드의 루트 권한 탈취도 매우 어렵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중앙화된 관리 툴이 있어요. 거기서 보안 정책을 수천 개의 호스트에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안 정책 관리도 편하고 또 푸시하고 또 제거하고 이런 작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게스트 호스트 검사용 에이전트리스 안티바이러스와 통합도 지원하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에서 저희 쪽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주면 저희가 해당 호스트를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재적 보안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력 부족인데요. 저희는 NSX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인지하는 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클로드 간의 컨텍스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정책을 자동화시켜서 배포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NSX 인텔리전스는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이해하고 베이스라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워클로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서비스별로 묶어줍니다. 이런 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그멘테이션, 즉 방화벽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또한 IDS, IPS 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당 VM에 어떤 앱이 있나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MySQL이다. 그러면 MySQL에 맞는 시그니처만 4개 딱 적용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톰캣이나 아파치나 익스체인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해당되는 시그니처만 적용을 시켜서 오탐도 적어지고 성능도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어플라이언스의 IDS, IPS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결론적으로 IDS, IPS 엔진에서 적용되는 시그니처 개수는 무려 80%나 줄어들게 되고요. 자, 내재적 보안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책이 자주 업데이트 돼가지고 운영 비용 및 구축 지연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단순화시키고 정책에 대한 또 정책 이동성을 지원해서 개발자들에게 민첩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정책 정의 모델인데요. 저희는 선언형 API를 지원해서 단일 선언형 정책 API를 통해서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API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해당 VM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정책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객체 기반의 정책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적 태그 기반의 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그룹이 애플리케이션이다, 아니면 그룹이 DB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해당 워크로드에 맞는 정책을 넣을 수가 있고 이 태깅에 따라서 관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DB는 DB대로, 앱은 앱대로. 또한 정책이 이동되는데요. 해당 워크로드가 다른 머신이나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더라도 여기에 연계되었던 정책이 함께 이동하게 되고요. 또 정책이 계속 다른 워크로드가 증가할 때마다 복사가 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특정 워크로드가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책도 함께 폐기가 되어가지고 잔존 정책이 안 남게 됩니다. 또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한 군데서 정책을 배포하면 정책이 주입되고 또 워크로드가 이동할 때마다 이 정책도 같이 이동하게 되고요. 이 방화벽 구현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세그먼트를 구현합니다. 워크로드나 아니면 VDI 환경에다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영역에다가 IDS, IPS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NSX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토폴로지 플로우를 시각화시키면 돼요. 이게 끝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별로 세그먼트를 조금 더 잘게 나눕니다. 방화벽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크로드에다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거에다가 IDS하고 IPS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레이어 7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별 룰셋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 태세가 매우 고도화되게 되고요. 이스트 웨스트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NSX 서비스 정의 방화벽을 쓰시게 되면 이스트 웨스트 보안에 대해서 보안 비용 절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최대 60% 비용 절감이 되고 또 전용 방화벽 필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기존 vSphere 환경에다가 쉽게 접목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구조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수많은 개별 어플라이언스를 대체할 수 있고요. 또 가상 보안 영역하고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어플라이언스 없이, VM 없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용량의 과설계와 과도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및 네트워크 재설계가 필요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저희 NSX 서비스 정의 방화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고요. 다음 세션으로서는 저희 허진성 부장님께서 저희 서비스 정의 방화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Mware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김욱조 상무님께서 설명드린 NSX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내부 보안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NSXT UI의 접속 화면입니다. NSXT UI에서는 시큐리티 대시보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요약, 현재 설정되어 있는 보안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벽, IDS, IPS 정책의 수, 외부 침입으로부터 받은 VM 설정 정보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분산 방화벽, IDS, IPS, 게이트웨이 방화벽 등등의 기능을 하나의 UI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 방화벽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방화벽은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별 정책 설정이 가능하며 정책별 특징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머전시 룰, 예를 들면은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가 다른 서버나 클라이언트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액션은 허용, 차단, 설정 등을 지원하며 정책별로 로깅 및 라벨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카테고리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인프라 카테고리는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예를 들면 AD, DNS, NTP 등의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X는 IP뿐만이 아니라 그룹 기반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는 부분은 운영자를 위한 SSH, RDP 통신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음으로는 Environment Rule, 운영, 개발 환경에 대한 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덕션이랑 대부, 환경에 대한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정의는 IP가 아니라 VM의 태그 또는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라고 하는 그룹은
지금 VM의 태그가 DEV로 포함하거나 아니면 VM 이름이 DEV인 경우에 자동으로 그룹에 할당되게 됩니다. 또한 PCI 환경 역시 분산 방화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CI 환경 간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간에만 통신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정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별 상세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정책은 AD 그룹 기반의 정책이며 각 그룹별 접속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유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유저를 정의한 화면입니다. 앱 유저라는 AD 그룹이 해당 정책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IT 어드민, 운영자를 위한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유저는 HTTP를 통해서 웹서버로의 접속을 허용하고 IT 운영자의 경우는 웹서버를 포함한 다른 서버들의 SSH 접속을 허용하는 설정입니다. 그 외의 트래픽은 제어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기반의 그룹을 활용하여 실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에 앞서 현재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는 서버의 설정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IT 운영자의 계정을 활용하여 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동일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유저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이 IT 운영자를 위한 세션이고요. 좌측이 어플리케이션 유저를 위한 세션입니다. 두 세션은 모두 동일 서버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서버의 IP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보시면 양쪽 모두 192.168.130.10이라고 하는 동일한 IP로 접속한 세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웹서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화면에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측의 IT 운영자의 세션에서 웹서버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H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접속하는 화면에서는 SSH가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IT 운영자가 접속하는 SSH 세션은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세션은 모두
동일한 서버에 서로 다른 계정을 사용해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NSX는 사용자 아이디 기반의 정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지 로그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Realize Log Insight라고 하는 저희 VMware 솔루션을 활용하여 방화벽 로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deny_id firewall 이라는 레이블을 활용해서 해당 레이블에 매칭된 로그를 조회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차단된 세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산 IDS, IPS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모두 NSXT UI에서 적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살펴보시는 부분은 IDS, IPS 기능을 활성화하는 화면입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시그니처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시그니처가 업데이트 될 경우 어떤 시그니처가 추가되고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S, IPS에 대한 정책은 클러스터 또는 개별 호스트에 원클릭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IDS, IPS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장비 기반의 IDS, IPS는 모든 트래픽을 검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리눅스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에 관련된 시그니처를 비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저희는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 프로파일을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며 필요한 정책만 적용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수 대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정책은 시그니처는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들은 기존의 IDS, IPS에서 사용하시던 기능들과는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분산 방화벽과 같이 IP뿐 아니라 동적 그룹에도 정책 설계가 가능합니다.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B 서버에 적용되어야 하는 프로파일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탐지, 온리 또는 차단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 역시 IP뿐 아니라 그룹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그룹에 할당되고 제외되는 VM 워클로드들은 태그 또는 VM 이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조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확인을 위해서 공격을 위한 VM에 접속을 하여 실제 스크립트를 수행하여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수행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완료되었고요. NSXT UI에서 해당 스크립트가 수행됨에 따라 발생한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들은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 각각의 공격, 취약점, 유형에 따라서 정의가 되며 지금 외부에서 접속한 화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은 히스토리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살펴보시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 대역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공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NSX의 분산 방화벽과 IDS, IPS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CVSS 스코어링 점수나 CVE와 같이 상세 정보들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데모를 통해 저희 NSX 방화벽을 활용하여 기존의 인프라 구성 변경 없이 안전한 데이터 센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비즈니스, 즉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인프라에 상관없이 빠르게 배포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NSX 방화벽 기능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NSX 방화벽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